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아11복지관 곁에있기과 이혜지입니다. 네, 저는 4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쭉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 네트워크를 맺은 기관을 쭉 적어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들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트워크 사업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 가운데서 4년 동안 계속 이제 진행했던 학교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협력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동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저희가 꿀팁 전수를 또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정말 녹이고 녹았던 저의 노하우와 그리고 그 경험들을 가득 담아서 6가지의 꿀팁을 조금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저의 배움,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좀 애착 있었던 필카주 모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저의 발표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협력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학교 사회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던 찰나에 이제 이 복지관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복지관에서는 이제 위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기회로 다가온 게 있었는데요. 학교의 문을 막 두드리고 학교와 협력하려고 이제 계속 시도를 했던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가시게 됩니다. 그 딱 기회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학교에 계속 문 두드리고 학교 협력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진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학교 협력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제 복지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청소년을 복지관으로 만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다 사교육으로 이제 학원을 가는 이제 추세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아이들은 더 이상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아11 복지관은 지역 밀착이라는 이름으로 탈중심형 해서 이제 복지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운영 방식을 조금 추구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학교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갔더니 장소나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방과 후에 아이들을 15분씩이라도 잠깐 만날 수 있어서 시간이나 장소는 제약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에서 만나니까 사회복지사를 더 이제 낯설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4년 동안 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방아중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방아중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없는 방아 이동의 유일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상담복지부라고 되어 있는 부서 안에 상담복지 담당 부장님과 상담 교사분 이제 2분이 계십니다. 2분은 아이들의 또래 관계와 그리고 그 학교의 조금 활기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맡으신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100% 집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협력 사업을 제안했을 때 너무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주시면서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아중학교와 4년 동안 함께했던 사업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규 동아리인 또래상담 동아리와 기획단이 되어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또래 상담 동아리 친구들과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서 캠페인을 준비, 기획,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 3회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전교생과 그리고 그 전체 교직원들에게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기획단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졌다라는 평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행했던 사업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를 담긴 책을 출판하고 후배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 2, 3학년 친구들과 22회 모임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 이제 책이 출판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책 저자를 위해서 선배들과 교사 아니면 후배들을 이제 초청해 출판 기념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행복한 시작이라는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해 제가 좀 진행했던 사업인 필카츄 여행사진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조금 청소년이나 가정에 복지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복지관에서 의뢰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사례관리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협력 사업의 꿀팁을 조금 6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두 이제 저의 경험담에 비롯된 것들이어서 조금 이거 6가지만 다 잘 해도 학교 협력 사업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는 학교와의 사전 협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에 이제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항상 연초에 그 학교의 장과 기관장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 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복지관의 관부과장님도 다 함께 해주시고 학교의 교장, 교감, 복지 담당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 그리고 협력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약속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신입 때부터 학교 협력 사업을 할 때 조금 계속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이렇게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담당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려지고, 학교에서도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성과를 때문에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이제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회의록이나 평가 회의 때 회의록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 담당 교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담당 교사와의 신뢰 구축이 곧 그 사업의 이제 성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그런 공감대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니 참 감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신뢰가 구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일로 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조금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과 자주 잘 소통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점심시간에 15분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자잘한 작업이나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학교를 간 사진인데요. 저는 학교 점심시간에 맞추어 15분 아이들을 잠깐 만나기 위해서 방아중학교를 정말 수시로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매일매일 보니까 친밀도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7월에는 주 5일까지도 방문할 정도로 아이들이랑 자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잘 소통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소개할 때 아이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명함보다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첫 만남 시 이제 주로 사용하는 OT 자료인데요. OT 진행할 때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담당자의 소개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사실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곧 그 사업의 출석률이나 그런 좀 참여도랑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담당자가 궁금하지 않으면, 사업이 재밌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 시간에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무기 하나 정도는 좀 준비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학사 일정 및 시간표에 사업을 녹여라입니다. 사실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나? 라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사업 안에 복지관 사업을 녹일 수 있도록 학사 일정과 시간표를 정말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학사 일정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아이들이 언제 쉬는지, 언제 재량 휴업일을 가지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동아리인 또래 상담 동아리와 이제 동아리 시간 안에 사회복지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잘 사업을 녹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선 번호까지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과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이으면 좋을지 또 보면서 어떤 선생님은 어떤 교과 과목을 좀 담당하고 계시는지도 좀 익힐 정도로 좀 학교에 스며들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이 끝나면 담당 교사와 성과와 피드백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저는 연말이나 평가회에 항상 그 회의록을 가져가서 이번 캠페인, 이번 모임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성과와 피드백을 함께 가질 때 공을 좀 이제 그 담당 학교에 조금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학교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추후에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관 관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학교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처음에 그 복지관의 위기였던 것을 제가 기회로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기관의 관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협력 사업을 하려면 간부장님의 되게 배려와 그 믿음도 되게 필요해요. 연초에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인사도 같이 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도 있으셔야 되고, 이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관리자에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조금 믿어달라라는 설명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시면은 학교 협력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진짜 올해 정말 애정하는 청소년 필름 카메라 추억 여행 모임 필카츄 모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제가 4년간 착착착착 모았던 그 꿀팁을 녹여서 올해 정말 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던 모임이라고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모임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 청소년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출사지를 정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회의도 진행을 하고 방학 근린공원이나 한강, 남산, 그리고 그 방학 때는 멀리 동막해변으로 출사 활동도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응원, 지지 받고자 학교 안에서 일일 카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빨미까레라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디저트 이름이 아빼꾸라는 이제 아이들이 만든 디저트거든요. 그래서 이 디저트를 초대하는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대접하면서 우리 여행을 지지 응원해달라라는 이제 시간도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카페니까 음료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료를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 동네에 조금 믿고 의지할 만한 마을 선생님, 마을 어른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복지관 근처에 있는 미누플레르 사장님께 가서 카페에 이제 음료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되게 만족감이 높았던 이유가 아이들이 그냥 이게 그냥 아이들의 뭐 연습처럼 그냥 뭐 놀이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이랑 시간을 써가면서 우리 도와주는 마을 어린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말해줄 정도로 아이들도 큰 성공 경험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초대해서 일일 카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아이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응원하는 메시지를 간직하고 싶다고 사진으로 찍어서 배경화면까지 해놓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아이들도 되게 이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러 다닌 것을 이제 사진전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지역 안에 있는 소아누르라는 카페를 대관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 대관하는 과정도 아이들이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빌리는 작업도 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은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되게 많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족들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우리의 사진전을 축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깜짝 동영상으로 가족들의 응원 멘트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 이렇게 지금 응원받고 있구나, 지지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학교 안에서 사진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도슨트를 준비해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소개하는 작업도 마쳤고요. 그래서 사진전 감상평을 보면서 내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일일 카페 때 이제 받았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여행을 잘한 것을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려준 소감인데요. 서먹한 친구와 이제 친해졌고 인사도 하면서 지낸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내향적이어서 선생님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웠는데 그게 조금 해결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성향을 떠나서 그 학교 생활에 좀 더 적극적이게 변했다라는 성과로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나서거나 발표하는 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성과를 말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의 배움 좀 탑3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의 개개인의 크고 작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캠페인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크게 학교의 변화를 조금 봤다면, 올해는 소모임으로 이제 그걸 하면서 아이들의 크고 작게 변화하는 모습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소모임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사실 캠페인이라는 주제가 아이들과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이 세팅값을 가지고 또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좀 진행하길 원하는 부분도 많아서 사실 매너리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로 보자면 사실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조금 이 방식이나 방법을 디벨롭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좀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저에게 되게 자극이 되었던 매너리즘이었고요. 세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필카츄 활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니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진전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성공 경험,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좀 크게 기억 남을 추억으로 조금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돕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